중기부 장관님. 네. 지난 10월 8일 날 중기부 국감시에 전 국민 25만 원 이거 뭐 살포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그게 뭐 의견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13조를 써서 네. 재벌이나 부자나 뭐 엘리트나 이런 모든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겠다. 네. 그 취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효과가 왜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재화를 써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하면은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지. 오히려 25만 원을 부자들에게 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네. 네. 동의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효과가 뭐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3조 원이라는 그 거대한 예산을 써서 최대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번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고, 물론 기업을 살리는 일에 또 집중해야 되고 또 좀 더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야 되고,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기회를 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선심성 예산, 정치적 예산 남발은 그건 매표 행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시겠죠? 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들의 폐업 또 재창업을 돕는 이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으로 부담 누적이 되고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커지면서 폐업도 그만큼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보다 더 두껍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 폐업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작년에 91만 명이었고 올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의 91만 명이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한 10% 정도 폐업을 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좀 더 늘려야 된다. 금년에 재정 지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 1,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00억 정도를 네, 네, 지원하고 많이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50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450억. 450억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폐업 지원에는 올해가 679억인데 내년도에는 1,330억 네, 정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돼서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내년 예산이 1,520억. 올해요? 네, 올해 거의 굉장히 많이 지금 집행이, 제가 정확한 집행 숫자는 모르지만 거의 9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네, 10월 현재요. 그러니까. 희망 리턴 패키지는. 네. 희망 리턴 패키지를 활용한 지원 건수가 9만 건을 이미 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폐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상공인 신용보정 지원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보정 사업을 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용보정재단 중앙회에서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걸 보면은 보정 이용 소상공인 소기업 신용보정 지원 효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총량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아주 유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역재단에서 보정 지원을 받은 3,574개 업체, 여기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보정 제도에 대해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네, 올해도 저희가 1조를 더 넣어 11조를 보정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정만 늘릴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환 보정을 통해서 또
바로 원금을 상환하실 수 없으신 분들한테 전환 보증 또 1조 원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의 산업 연관 분석 결과를 보면은 2022년도에 신규 보증 공급액 13조 2,300억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는 24조 9,700억입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0조 9,600억, 취업 유발 효과는 20만 6천 명, 고용 유발 효과는 12만 8천 명.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 분석 결과를 보고 이 보증제도가 이렇게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취업 효과 이런 크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협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가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소상공인 연합회 기부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기부금을 조금 여러 뭐 네이버나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은 것 같아요. 네, 무려 261억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네. LG U 플러스 3억, KB 금융에서 200억 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에서 10억. 네. 이래서 다양하게 이 기부금품을 모았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투명하게 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정단체 자치협회에서 네, 단체 집행을 잘못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삼짓돈처럼 쓰기 시작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네.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거나 운영을 해서 좀 더 중기부 정책에 맞는 소상공인들에게 네. 예. 네, 의원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기부금 운영 규정이 없어서 5월달에 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소상공인연합회가 저희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데 불구하고 공직유관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유관 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저희가 그런 기부금 문제 같은 것도 잘 쌓여줄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